도대체 왜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잘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야? 도대체 나는 마음먹은 대로 왜 잘 안 되는 거야? 여러 가지 상황에서의 말에 관한 속상함들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들리는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들리는 말,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박혜은입니다. 하우 코칭의 파트너 코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 종목은 스피치 코칭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근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석 달 전쯤에 필라테스를 다시 시작했어요. 여러 동작 가운데 거꾸로 누워서 반원 형태를 만드는 레인보우라는 동작이 있는데 제가 한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이게 영 팔부터 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당황을 해서 도대체 몇 년 사이에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를 선생님한테 되려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야속하게도 근육이라는 게 참 그래요. 만들기가 너무 어려운데 한번 만들어져도 몇 달, 몇 주만 쉬어도 금방 사라지는 게 근육이죠. 근데 참 다행인 건 다시 또 열심히 노력을 하면 근육이 생긴다는 건 정말 다행입니다. 오늘 제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말 근육이에요. 말 근육, 말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게 근육이 아닌 것처럼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열심히 꾸준히 했을 때 비로소 필요한 순간에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저는 말 근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다 말 잘하고 지내시잖아요.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의사소통을 할 때 다들 말을 잘 하는데도 모든 직장에서는 소양 과목, 특히 소위 말하는 기본 과정으로 스피치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저희 피터랑 안나가 여기 앞에 계신데 말 잘하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어때요? 정말 당황스러운데요. 네. 정말 말을 잘하고 싶어요. 네. 잘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말을 잘한다는 거는 좀 말을 끝맺음을 잘 맺고 제 의견을 잘 전달하는 것을 저는 말을 잘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까지 딱 부러지게 말했으면 좋겠다. 네. 조리 있게 잘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우리 피터는 어때요? 저는 이제 말에 여러 가지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 속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만이 아니라 뭐 감정도 들어가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녹아들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주변에서 말에 너무 감정이 없다. AI 같아. 네, 뭐 리액션이 너무 거짓 말 같아. 진심이 안 느껴진다. 로봇 아니냐? 네, 그런 걸 많이 해서 고민입니다. 네, 옆에 분들이 해결해 크게 주세요. 웃는 거 보니까 격하게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내 입장에서의 말하기에 고민들도 있을 테고요.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하다 보면 나에게 말을 하는 대상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특히 이제 내 윗 상사분께서 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상사분과 함께 직장 생활을 하면서의 고민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안나와 피터는 우리 상사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좋겠는데 이런 아쉬움이 들었던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 피터는? 있습니다. 있다. 그럼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었을까요? 그냥 저희랑 같이 얘기하실 때는 말씀을 너무 잘 하시거든요. 유창하고 저희를 잘 설득하시는데 예. 막상 위에 보고를 하실 때는 이게 설득이 잘 안 되시는지 약간 자꾸 막 반려되고 일이 더 늘어나고 막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런 걸까요? 알겠어, 오케이, 내가 해결하고 올게! 하고 이렇게 문을 딱 박차고 나가셨는데 어깨가 이렇게 착 한껏 기울어지셔서 뭔가 일을 두 개, 세 개 더 안아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있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이런 경우에 참 같은 이제 구성원으로서 좀 답답하고 아쉬움이 많이 크죠. 저희 피터는 어떤 경우가 있었을까요? 저는 이제
뭐 어떤 말에 용건이 있는데 용건 외에 너무 붙는 말이 많을 때 TMI가 너무 많아서 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지 하고 분명히 할 말을 하셨는데 네. 왜 남은 말들이 이렇게 많은 거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우리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 그렇죠. 상사의 말은 언제 끝나는 것인가? 맞습니다. 아, 이런 고민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저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조직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리더분들과 함께 스피치 코칭을 진행하다 보면 언제 말이 끝나는 거야? 도대체 이 한 문장 안에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으시려고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시는 거지? 라는 궁금증을 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아침에 일어나셔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많은 말들을 하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할 때는 그냥 푸념하기 위해서 내 속 얘기를 꺼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의 정말 목적은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거죠. 뭐 어떤 경우에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설득을 하기 위한 말하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렇게 노력해서 열심히 애써서 말을 했는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전달이 잘 안 되면 제일 답답한 건 당사자예요. 또 이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되면 화도 납니다. 겉으로 상대방이 표현하지는 않지만 우리 이제 피터나 안나가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언제까지 말을 하려고 하는 거지? 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기 시작하면 내가 하는 말은 정작 상대방에게 전달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근육을 키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들리는 말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표현의 말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용의 말이 있습니다. 먼저 표현의 말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표현한다, 말 그대로 밖으로 꺼내지는, 보여지는 말을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의 말이 잘 되려면 뭐가 좋아야 될까요? 그쵸? 발음이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적절한 음량, 크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을 하는 사람의 동작, 태도, 표정이나 제스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하는 사람의 태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표현의 말입니다. 자, 먼저 발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열심히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우리 상사도 또 상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열심히 발표하러 가셔서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할 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발음을 가장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실 발음이 좋아지면 목소리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 좋은 사람에게는 신뢰가 생기기 훨씬 더 좋습니다. 저는 경제적인 말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들어가는 대비 나오는 아웃풋이 클 때 우리는 경제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특히 모국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엄마 배고파요. 친구야 뭐해? 어제 저녁 뭐 먹었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모국어의 경우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굉장히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돼요. 밥 먹었어? 식사했어? 어제 뭐 했어? 대충 이야기해도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이제 경제적으로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수다에서는 경제적인 말하기, I'm okay.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회사에서의 말하기, 내가 누군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 경제적인 말하기가 말 그대로 아웃풋을 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힘들이지 않고 이야기하면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힘들이지 않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노력을 통해서 말의 근육, 근력을 키워야만 가능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내 소개하는 상황을 떠올려 볼게요. 자, 누군가 갑자기 처음에 만났어요. 이제 외부에 내가 일을 위해서 이제 다른 회사의 직원을 만났을 때 첫 인사를 어떻게 하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코칭의 안나입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앞에 나와서 자기 소개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누구누구입니다. 누구누구라고 해요.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합니다. 근데 정작 그렇게 한 문장 안에 어디에서 일하고 어떤 역할을 하는 누구예요? 라는 세 가지 정보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일한다. 그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다. 이 세 가지 정보가 자기소개의 한 문장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대개는 물론 명함을 주고받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내 이름을 한 번에 명확하게 듣기가 쉽지 않아요. 이제 우리나라 습성상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라고 다시 묻기도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이름을 알리는 게 1번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박혜은입니다. 저는 하우코칭에서 파트너 코치로 활동하고 있어요. 제 주 종목은 스피치 코칭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훨씬 더 잘 기억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우코칭에서 파트너 코치로 일하고 있는 주 종목은 스피치 코칭인 박혜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하나하나 또박또박 정확하게 정말 내가 중요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소개의 하나의 사례만으로도 우리는 세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한 문장 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담지 않는다. 둘째, 마지막까지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셋째, 중요한 정보는 또박또박 천천히 이야기한다. 일상에서부터 이 노력을 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이렇게 흘리듯이 대충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한 번만 신경 써서 이야기해보는 거예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샷 추가 주세요. 샷 추가 부탁드립니다. 어색하죠. 안 하던 말하기를 하려고 하면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것은 당연해요. 턱을 아래로 내리고 윗입술을 살짝 들고 그리고 입을 조금 더 크게 벌리려고 말하기를 노력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의 말은 지금보다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턱을 아래로 내린다. 아가 되겠죠. 윗입술을 위로 살짝 올린다. 우가 되겠죠.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은 첫 번째로 모음 발음을 명확하게 만들거든요. 아, 에, 이, 오, 우. 아주 과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습관화되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나의 말하기를 정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혜은입니다. 일상에서 조금만 더 명확하게 그리고 마지막까지 박혜은입니다. 마침표까지 명확하게 말하려는 노력을 들여보시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이걸 평상시에 해야 되느냐? 그래야지 정말 중요한 순간, 나의 말하기가 빛을 발해야 되는 순간에 내가 내용에 신경을 쓰더라도 표현의 말들이 정말 잘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명확하게 잘 말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휴대폰에 녹음 앱들 굉장히 많잖아요. 녹음 앱을 켜서 무언가 말하기를 한번 편안하게 이야기해 보시는 거예요. 자기소개를 하셔도 좋고 혹은 내가 최근에 어디 가서 발표를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발표 내용을 녹음해 보셔도 좋습니다. 녹음을 해보신 후에 녹음의 레벨이 일정하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움직이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 음량이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나 풍선에 바람이 빠지는 것처럼 마지막 문장으로 갈수록 말의 소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면 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뒤로 쭉 기대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엉덩이를 쭉 빼서 자리에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실 때 나도 모르게 짝다리를 습관적으로 짚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생각할 때 입꼬리를 아래로 쭉 내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내가 평상시에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거든요. 누군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순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을 할 때, 거리를 걸을 때, 물론 처음에 익숙하지 않은 순간에는 피곤할 수 있죠. 이것조차 일로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일상에서의 나의 모습에 한번 신경을 써보는 겁니다. 평소에도 반듯한 자세, 그리고 긍정적인 표정을 짓기 위한 노력들을 해보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하느냐? 정말 나의 말이 힘이 필요할 때, 그 순간에 평상시에 내가 쌓아 올린 것들이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에 주목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직업상 큰 회사에서 이 본인의 회사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거나 뭔가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경우, 뭔가 어깨가 안으로 말려 있는 경우, 그리고 전혀 미동이 없이 차렷 장세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 한 말이 너무 길어서 중언부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요. 내가 CEO는 아니지만 그런 자리에서는 내가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입장인데 전혀 우리 회사를 대표하는 자신 있는 말하기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상사라면 어떨까요? 한 번에 잘 들리게 이야기해 주는 것, 내가 너를 존중하고 있어 라는 몸의 태도를 취하는 것, 이것은 곧 신뢰로 연결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말에 근력, 그 중에서도 표현의 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박혜은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정사항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까지 박혜은이었습니다. 들리는 말하기, 표현의 말하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